자, 개념도 좋고 정리도 좋은데 다 좋은데, 그럼 최소 제곱해를 진짜 어떻게 계산해서 구해낼 거냐,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해 구하기 인데요, 사실은 AXB라는 행렬 방정식으로부터 X 헷 벡터 요거를 구하려고 합니다. 구하기.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B 벡터 마이너스 AX 벡터, 그림의 요 주황색 벡터죠. 요게 제일 짧아지는 순간, 그러니까 빨간색 벡터가 되는 순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벡터를 요 그림에 다시 보면 AX 벡터가 이 W 벡터였는데, 그게 AX 벡터가 AX 헷 벡터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정사량이 되는 순간이죠. 바로 B 마이너스 프로젝트 부분 공간으로 B 벡터를 내린 똑같아지는 이 순간, 그러니까 이 빨간색 벡터가 되는 순간인 거죠. 그쵸? 그 순간, X 벡터를 구해야지 X 헷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계산해 보죠. 좌변과 우변식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B 벡터라는 거는 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RM의 원소라고 했죠. 어디 올라가 보냐면 여기, B 벡터 같은 경우는 성분이 M개인 RM에 해당하는 하나의 원소입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RM의 원소고, 이 B 벡터를 부분 공간 W로 내려서 뺐는데, 이 자체도 사실은 RM의 원소입니다. RM.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RM의 원소가 된다고 했죠. B 벡터 마이너스 AX 벡터. AX 벡터도 이 열공간의 원소였는데, 결국은 이것도 M차원 벡터죠. 그러니까 좌변도 우변도 둘 다, 좌변도 우변도 둘 다 실제 RM의 M차원 벡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상태로 무엇을 해보냐면, 좌우변에 이 주어진 A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똑같이 동일하게 곱해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볼 수 있죠. 같은 벡터에 같은 행렬을 왼쪽에 곱하면 같으니까. 근데 우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행렬 A를 트랜스포즈 했다는 얘기는 지금 A11, A12 해야 되는데 A21 이렇게 가죠. 그죠? 그리고 AM1이 되고, 여기가 A12, A13 하다가 A1M 이렇게 됩니다. A1N. 그죠? 쭉 하고 AMN 이렇게 되겠죠. 열과 행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좌변이 RM의 원소라고 했잖아요. 좌변, 우변 다. 그러니까 요 벡터 자체를 그냥 V 벡터라고 해보겠습니다. V 벡터를 RM의 벡터, 원소가 M개인. 그러면 요게 V 벡터가 되는 거고, V1, V2의 VM 개 원소를 가진 벡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아까처럼 열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V1과 요 첫 번째 열 벡터, V2와 첫 번째, 요런 식이죠. 그죠? 자, 여기서 행렬 곱을 해보면, 지금 A11, A21, AM1이라는 요 하나의 행이었지만, 원래 A 행렬의 첫 번째 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열, A 행렬의 첫 번째 열과 이 V 벡터를 이렇게 곱하니 내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A 행렬의 첫 번째 열 벡터였죠. 이게 C1. 그죠?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행렬의 행이지만 원래 A 행렬에는 C1이었어요. 그죠? C1 벡터와 이 V 벡터를 내적한 거죠. 그죠? 첫 번째 성분이고,
그리고 C1 벡터와 C2 벡터와 V 벡터를 내적한 거. 요렇게 C2와 V. 이렇게 하면 CN 벡터와 V 벡터를 내적한 거. 요런 식으로 네, 열은 하나고 행이 n개인 벡터가 나옵니다. 괜찮으신 거죠? 그죠? 근데 요 잘 살펴보면 이 제가 임의로 V 벡터라고 생각했던 요 벡터, 그러니까 B 빼기 정사형 B 벡터가 이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면 B 빼기 여기 빨간색 B 빼기 정사형 B 벡터죠. 빨간색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벡터. 올라가는 벡터는 지금 이 열공간 W의 수직인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빨간 벡터는 W의 퍼프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지금 이 V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V가 다시 한번 쓰면 W의 퍼프에 속하는 W의 수직이죠. 그죠? 퍼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W는 열공간이었고 이 빨간색 벡터는 V 벡터는 W의 퍼프였죠. 예,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빨간색 V 벡터가 B 벡터 마이너스 프로젝트 이 B 벡터고 요 빨간색 벡터고 이 벡터는 이 부분 공간 W 또는 열 공간의 수직인 퍼프인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V 벡터는 W 퍼프에 있는 벡터고 C라는 벡터는 열 벡터는 이 열 공간인 W에 있는 벡터죠. 그러니까 서로 수직인 관계입니다. 예. C는 W에 있고 V는 W 퍼프 있으니까 이게 내적이 다 0인 겁니다. 0, 0, 0, 0. 결국 이게 0벡터가 되죠.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우변이 0이 됐으니까 우변이 0벡터가 됐으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죠. 요만큼. A의 트랜스포즈 B 벡터 AX 벡터는 0벡터. 요걸 다시 한번 써보고요. 그쵸? 그리고 요렇게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 항을 우변으로 넘기면 A 요렇게 됩니다. 자, 요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X 벡터를 구하면 드디어 그 X 벡터가 X 벡터가 이 최적 근사해 X 햇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형태를 원래였던 이 행렬 방정식의 정규 방정식 용어가 이렇습니다. 정규 방정식 또는 정규니까 노멀 이quation이라고 부르는 정규 방정식을 요거를 정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요 식으로부터 요 식을 이제 풀면 이 X 벡터는 최소 제곱 해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규 방정식을 통해서 근사해 또는 최소 제곱 해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한 게 바로 정리 6.4.2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연립 1차 방정식 AX는 B라는 이 행렬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이거에 대한 정규 연립 방정식 또는 노멀 이퀘이션을 이런 형태로 씁니다. 우리 좀 전에 유도했었죠. 요 우변에 있는 게 요 형태고 좌변이 요 형태입니다. 이게 정규 방정식, 요 행렬 방정식에 대한 정규 방정식이고 해가 존재하고 이 정규 방정식 해를 구하면 원래 행렬 방정식의 최소 제곱해다. 이게 X 여기 정규 방정식으로 못한 X라는 해는 X 햇 근사해 또는 최소 제곱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W를 열공간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서 얘기한 W는 B를 행렬 A의 열공간 W로
정사형한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W라는 거는 A의 열공간인 거고요. 그리고 B를 이제 열공간 W로 정사형한 것과 AX와 똑같은 이것을 만족할 때에 그때 이 X가 최소제곱해가 된다. 위에 봤었죠. AX는 B의 프로젝션이랑 같다.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이 자 AX라는 이 벡터는 이 열공간 W 안에 있는 임의 벡터인데 그게 딱 B를 W에 정사형하는 순간 요 빨간색 요 벡터 정사형한 벡터 네. 정사형한 벡터 여기 빨간색 요 벡터가 되는 순간 X가 바로 근사해 또는 최소제곱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같다. 예, 요 식이 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정리라는 거는 제가 이 그림과 도식적인 그림과 최소제곱해 구하기라는 요 과정을 통해서 쭉 증명을 한 걸 다시 한번 정리라고 해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이런 정규방정식 요걸 푸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풀어서 x 최소제곱해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예제 1번 통해서 최소제곱해 또는 최적근사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 최소제곱해를 만족하면 그때 그 벡터가 최소제곱 오차 벡터 그리고 최소제곱 오차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위에서 얘기한 노멀 이퀘이션 정규 방정식을 통해서 풀어보죠. 우선 이 연립 방정식을 행렬식으로 먼저 나타내면 A라는 행렬을 개수만 먼저 뽑으면 1, 마이너스 1, 3, 2, 마이너스 2, 4라고 할 수 있고 이제 B 벡터를 4, 1, 3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그리고 X라는 벡터를 X1, X2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 행렬로 요 행렬 방정식을 정확히 계산해서 구하면 정확한데 사실은 정확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요 하나가 이점 평면상의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1을 x, x2를 y라고 생각하면 세 개의 직선입니다. 평면상의 세 개의 직선인데 이 연립 방정식의 정확해가 있으려면 이 세 직선이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연립해 보면 한 점에서 안 만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려보면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각각 만나서 교점이 각각 이 직선의 교점 하나, 둘, 셋 교점이 3개 생겨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립 방정식을 만족하는 한 점 정확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정확해에 근접하는 최적 근사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노멀 방정식 정규 방정식을 통해서 먼저 계산해 보면 다시 한번 정규 방정식 써보면 이렇게 되죠. 네, A 트랜스포즈 A의 X 벡터는 A 트랜스포즈 B 요걸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선 A 트랜스포즈 A를 먼저 구해봅니다. 자, A를 트랜스포즈 하면 1, 3,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 2, 4 이것과 A 행렬을 곱해보죠.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4 이렇게 자 하나하나 곱해보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1과 3, 3은 9, 2는 4 해서 14 그리고 마이너스 1, 3, 2, 6, 5가 되죠. 2,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2, 3은 6, 5가 되죠. 4, 2, 8 역시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1, 2는 4, 5가 되죠. 4, 4, 16, 2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고 또
이제 A 트랜스포즈 B를 한번 계산해 보면 A 트랜스포즈가 1, 3,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2, 4 이렇게 되죠. 요거랑 B 벡터 4, 1, 3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에 3에 7이죠. 그리고 2, 3은 6 빼면 1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4, 3, 10이니까 12에서 1을 빼면 1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정규 방정식에 넣으면 14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1에 여기 x 벡터, 이렇게 x 벡터는 1, 10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A 트랜스포즈 B 벡터하고 이게 바로 A 트랜스포즈 A의 x 벡터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풀면 이 x가 x 헷 벡터, 최적근사 해가 됩니다. 자, 요거를 풀어보면 2x2 행렬이니까 쉽게 계산했죠. 요걸 역행렬을 구하면 되죠. 요거를 1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1의 역행렬에 1, 10을 계산하면 좀 숫자가 큰데 14 곱하기 21에 9를 빼서 그거를 이제 1, 10 하고 하면 우선 계산기로 제가 먼저 계산해 보니까 95분의 17이 되고요. 자, 285분의 14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근사해, x 헷 근사해가 됩니다. 또는 최소 제곱해라고 부르고요. 자, 이때 최소 제곱 오차 벡터는 위에서 b 빼기 ax 헷 요 벡터가 지금 최소 제곱 벡터가 되고, 이 벡터의 크기가 최소 제곱 오차가 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벡터가 이제 오차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벡터가 오차 벡터의 크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B 벡터가 위에서 주어진 4, 1, 3이고 A 행렬과 1, 3, 마이너스 2의 A 행렬과 좀 전에 구한 최소 제곱해를 곱하면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곱하면 요거가 좀 복잡하긴 한데 계산기로 먼저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285분의 1232가 나오고 마이너스 285분의 154 그리고 57분의 77 이렇게 벡터가 나고요. 요 최소제곱 오차 벡터의 크기가 최소제곱 오차고, 요걸 이제 각 성분의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면 약 4.55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숫자가 좀 복잡해서 쉽진 않은데 계산기를 통해서 구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푸는 방법, 푸는 절차 핵심은 이 정규 방정식 A에 트랜스포즈 A를 곱한 거, 요걸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의 개수 B 벡터를 곱한 거를 먼저 구해서 또 다른 요 행렬 방정식, 정규 방정식을 구하고 여기서 x를 구하면 그게 바로 최소 제곱해가 된다.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데 위에서 이제 개념이나 왜 이게 최소 제곱해가 됐는지, 이게 어떤 열공간으로 왜 프로젝션 했는지 이런 개념들은 좀 복잡했으나 사실 구하는 방법은 절차는 되게 간단합니다. 예제 1번에 이어서 예제 2번도 비슷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시스템, 여기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서 최소제곱해, 최소제곱 오차 벡터, 그 최소제곱 오차 벡터의 크기인 최소제곱 오차를 구해보라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x 벡터가 3차원 벡터죠.
어떻게 보면 XYG라는 하나하나가 R3 공간상의 평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평면이 정확하게 한 점에서 만나면 유일하게 정확해를 구할 수 있으나 한 점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최적근사해 또는 최소제곱해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행렬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A란 행렬을 요 개수들 3, 2, -1, 1, -4, 3, 1, 10, -7 이렇게 하고요. X 벡터를 3차원 벡터죠. X1, X2, X3라고 놓고 B라는 벡터를 이 개수 행렬 오른쪽에 있는 2, -1 상수 행렬이죠. 이렇게 벡터를 두고 정규 방정식을 바로 해봅니다. A 트랜스포즈 A를 하면 A 트랜스포즈는 이 행렬을 바꾸게 되면 3, 1, 1 그리고 2, -4, 10 -1, 3, -7 이렇게 바꾸죠. 행렬을 바꾸고 A 행렬을 여기다 곱해 봅니다. 자, 이게 9번을 이제 행렬 곱을 해야 되죠. 첫 번째 곱을 하면 9에다가 1, 1, 11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 3이 6에다가 -4, 2가 되죠. 거기다 10, 그래서 12.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곱하면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곱해뒀고요. -7, -84, 59 계산했고, 그리고 정규 방정식의 또 우변 요걸 다시 한번 써드리면 요걸 풀어야 됩니다. 자, 우변의 요 부분 A 트랜스포즈 B 벡터를 구하면 A 트랜스포즈에다가 B 벡터를 이런 식으로 곱하면, 자, 요걸 곱하면 요것도 먼저 계산해 뒀죠. 5, 22, -15가 됩니다. 요 두 가지로 요 벡터와 X 벡터는 요 벡터 계산 결과죠. 요게 되는 X 벡터를 찾으면 됩니다. 자, 요걸 찾으면 가우스 요리단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커서 여기 하고 5, 22, -15 해서 이하로를 통해서 계산하면 이것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X1은 X3를 임의의 실수 t라고 하면 X1은 7분의 2에다가 7분의 1t가 되고요. X2는 84분의 13에 7분의 5t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t가 무수히 많으니까 무수히 많은 근사해 또는 무수히 많은 최적근사해, 무수히 많은 최소제곱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딱 하나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때 또 최소제곱 벡터 구해봐야죠. B 벡터 -A의 헷 벡터. 여기서 구한 게 바로 X의 헷 벡터인 거죠. 이렇게 X1, X2, X3를 쓰면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B 벡터 대신에 2, -1 하고 A 벡터 대신에 요 A 벡터 그리고 X 벡터 여기 방금 구한 요 벡터를 넣어야죠. 그죠? 이렇게 7분의 2 -t 그리고 84분의 13 7분의 5t 그리고 t 요거를 계산해 주면 좀 복잡하긴 하나 나중에 다 계산하면 신기하게도 t라는 이 변수가
사라지고 상수만 이렇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 이게 바로 최소 제곱 벡터고요. 최소 제곱 벡터. 네. 그리고 이 최소 제곱 벡터 크기를 한 놈이 최소 제곱 오차가 됩니다. 요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6분의 5에 루트 6이고 이게 최소 제곱 오차가 됩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자, 이렇게 최소 제곱해가 유일하게 결정될 때도 있고 또는 예제 2번처럼 무한히 많을 때도 있었는데 어떨 때 그러냐? 네. 그게 바로 정리 6.4.3과 6.4.4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굳이 증명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떨 때 최소 제곱해 유일한 최소 제곱해를 갖느냐? 요 A 트랜스포즈 A의 요 곱이 가역일 때, 네, 그럴 때 유일한 해가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이 노멀 이퀘이션 또는 정규 방정식이 요 왼쪽에 요 행렬을 보시면 요 행렬이 가역이다 라고 하면 요 행렬의 가역 이렇게 왼쪽에 가역이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왼쪽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x 햇이라는 이 최소 제곱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유일한 해를 가질.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 A 트랜스포즈 A라는 요 행렬 자체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제 역행렬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못 쓰게 되고 요 자체로만 구하다 보면 그 최소 제곱해 x 햇 벡터는 이제 무한계로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결과가 바로 정리 6.4.4고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유일한 최소 제곱해는 이런 형태입니다. 요런 제가 방금 썼죠. 이런 형태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A의 열 공간을 W라고 하면 요 AX라는 사실 AX 햇 최소 제곱 벡터는 아까 본 대로 그 B 벡터를 원래 AX 벡터는 B 벡터란 요 행렬식의 B 벡터를 열 공간으로 프로젝션 했을 때 같아지면 그때의 X 햇 벡터가 최소 제곱해가 된다라고 했고, 근데 요렇게 유일하게 구한 요 X 햇 벡터를 사실 여기다가 요 자리에다 넣습니다. 네. 요만큼이 X 햇 벡터죠. 눈에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이제 B 벡터를 프로젝션 한 거랑 같다. 네. 다시 위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B 벡터를 W라는 이 열 공간으로 프로젝션한 빨간색 벡터 요거죠. 요게 X 햇 벡터 곱. 그러니까 A와 X를 곱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 공간의 하나의 벡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가 있죠? 열 공간의 벡터? 네, 여기죠. A 행렬과 X 벡터 곱한 거는 X 벡터의 이런 이제 원소와 A 행렬의 컬럼 열 벡터의 1차 결합으로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X 벡터는 요런 열 벡터의 1차 결합이니까 열 공간의 원소입니다. 괜찮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AX라는 거는 요 열 공간의 임의의 벡터, 임의의 원소들인데 정확하게 B에 정사형을 한 요 빨간색 벡터와 AX가 같아진 경우에 그때 X가 바로 최소 제곱해 최적근사 해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번 절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